안녕하세요. 캐릭터 디테일 1 사이보그 디테일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캐릭터의 베이스를 제작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캐릭터의 디테일들을 추가해주고 꾸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 사이보그 얼굴 라인을 디자인하고 저희 캐릭터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인지 결과물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 예제 작품 캐릭터에 사용된 얼굴 텍스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보그 라인을 넣어주고 그 라인이 피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들어간 쪽은 이 메탈 머테리얼을 넣어줌으로써 이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로봇인데 피부 껍데기를 씌워 놓은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준 거죠. 제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인스타 DM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애프터 이펙트를 켜고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켰는데요. 우선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칼라 맵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게 지금 8K로 제작된 텍스처라서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저희는 나중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얘를 4K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를 눌러서 이 세팅 값을 4000 곱하기 400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누르고 컨트롤 Alt 그리고 F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율에 맞게 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펜트를 이용해서 사이보그 디테일을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세팅을 먼저 해야겠는데 이걸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가 이 빨간색으로 채워지고 이 스트로크가 흰색으로 이렇게 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얘를 눌러서 컨텐츠 쉐입 들어가셔서 이 필을 오퍼시티를 0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안에가 채워진 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 스트로크도 이게 흰색이 아니라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이 스트로크 두께도 2가 아니라 한 10 정도로 해줘 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하면서 렌더랑 확인하면서 이 정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잘 보이게 1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냅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의미 없이 만든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은 지워졌어도 이 쉐입 레이어는 그대로 살아있죠.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은 제가 반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나중에 복사해서 이 시메터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우선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펜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이 코 부분을 이렇게 똑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일자로 가고 이 45도로 이렇게 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사실 예제 작품 이 디테일은 포토샵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애프터 이펙트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수정도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더 좋은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끝으로 이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45도로 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가 너무 좀 넓은 것 같아요. 얘를 3개를 잡아서 클릭을 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Shift를 떼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또 Shift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얘를 클릭하면은 선택했던 게 없어지죠. 이번엔 이렇게 지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선택을 하고 좀만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각도를 45도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제 이 쉐입 레이어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되잖아요. 이 화살표가 되면 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인을 더 추가해 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고 클릭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러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쉐입 레이어는 하나인데 저희 패스는 두 개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잘 맞물려 있지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선택을 해줘 가지고 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잘 됐네요. 이 상태에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컨텐츠 들어가시면은 이 쉐입이 지금 3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보시면은 얘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쉐입이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쉐입을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준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고 화살표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화살표를 내리면 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얘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라인을 하나하나 다 그릴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라인을 복사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 툴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눈끝에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위쪽으로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좋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상상을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레퍼런스를 보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 뒤통수니까 이렇게 얘를 선택해서 얘를 좀 낮춰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 정도로 해 줄게요.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좌우 대칭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은 인제 얼굴은 이렇게 떼어 줄 수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양옆으로 열리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 눈 부분도 콧대에 맞춰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클릭하고 이 눈끝에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콧대가 이쯤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저희 예제 캐릭터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좀 다르게 해 볼까요? 보시면 여기 턱 부분 이 밑에 턱 주걱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쉐입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입 레이어를 클릭해 주고 다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쭉 이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 정도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U를 눌러서 닫아 주고 이 친구를 이렇게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트랜스폼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플립 호리젠털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좌우 반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반전이 됐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끊겨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꺾여 있는 이음새 부분에 나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힐 수 있잖아요. 사이보그 로봇이면. 그런 디테일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쉐입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란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얘를 열어주고 이 스트로크를 없애줄게요. 스트로크의 오퍼시티를 0으로 해주고 Fill 가셔가지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좋죠? 자, 이번에는 이 선택 툴을 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음새 부분에 놔주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놔주면은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몇 개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좋습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이게 잘 선택해야 돼요. 막 이런 걸 선택하고 가져오면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려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얘도 이번에는 여기다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닐지 걱정은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만의 이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고 오케이. 여기다가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하나 넣어줄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애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됐습니다. 얘도 완전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 그 다음에 플립 호리젠탈. 이 상태에서 이 레퍼런스를 제가 봤을 때 이런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라인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참고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라인 L 레프트 그리고 얘는 라인 R 라이트 그리고 얘는 dot 이렇게 해줄까요? L 얘도 엔터 눌러서 얘는 R.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라인 이쪽으로 하나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그냥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디테일 L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얘를 다 지워줄게요. 다시 지워주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를 이용해서 이쯤에다가 이런 디테일 됐죠? 근데 여기가 안에가 좀 차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쉐입 레이어 필 가가지고 이번에는 오퍼시티를 100으로 해준 다음에 블랙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생겼죠? 오케이.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것도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좀 너무 징그러워지기 때문에 오케이. 얘 지금 위치가 가운데가 안 있어서 좀 이상한데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더블 클릭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아까보단 작게 하고 필에서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또 너무 대칭이 되잖아요. 제가 얘를 복사해서 또 이거를 또 플립을 할 거기 때문에 flip horizontal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또 완전 대칭이죠. 완전 대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대칭 안에서도 약간의 비대칭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dot라는 이름을 주고 이것도 다 지워준 다음에 지금 보면 얘 하나 남았네요. 얘를 이런 데다가 이 귀를 뚫어주고 남은 구멍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 코에도 하나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는 오른쪽에 놨으니까 이번에는 코 왼쪽에다가 이런 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나올지는 렌더링을 봐야지 알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 두 개에다가 여기 하나 넣었으니까 입 쪽에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피어싱을 했던 자국이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오케이,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라인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흑백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그냥 임의로 보기 위해서 깔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Y를 눌러서 이 솔리드를 하나 제작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 컬러 맵 위에다 넣어서 얘를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디스맵이 완성이 됐는데 우선은 렌더링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레임만 렌더를 걸어 줄게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렌더링을 걸어 주세요. JPEG으로 렌더 걸겠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기존 텍스처 있는 장소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이보그 디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렌더링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적용시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는데요. 원래 저희 헤드 텍스처로 이렇게 갈아 끼워주고 이번에는 여기다 적용시켜 줘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열어서 노드 에디터,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텍스처를 이렇게 불러와 줄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오토 어레인지 셀렉트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저희는 디스맵을 사용할 겁니다. 이 친구를 또 얘를 잡고 여기다 놔준 다음에 이번엔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를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처에 연결해주고 보시면은 이 세팅 값이 256, 256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꼭 저희 텍스처 사이즈와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높이가 10cm로 돼 있잖아요. 10cm는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이 상태로 적용을 시켜줘 볼까요? 보세요. 얘를 이제 디스맵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10cm가 아니라 0.1cm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보시면은 이 눈이 작아졌죠. 이유는 미드 레벨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지오를 기준으로 0.1cm를 튀어나오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0.5cm로 하면은 0.5cm만큼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뚱뚱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 레벨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얘를 1로 해줘 보도록 할게요. 미드 레벨을 1로 설정을 해주면은 보시면은 이 디스맵에 흰색과 검은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은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고 이 검은색 부분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 검은색은 이 그대로 있고 이 흰색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1로 바꿔주면은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좀 징그럽죠. 자, 얘를 0.15 정도로 한번 해줘 볼까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죠. 저희가 만든 디테일도 이렇게 보이고 아까 얘를 0.5로 하면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져 버려가지고 무슨 치즈를 이렇게 잘라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됐죠. 0.15로 하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부분이 너무 샤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이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 거는 너무 샤프하기 때문에 이 각을 조금 스무스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베벨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얘를 하나의 컴프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보면은 컴프 안에 이제 이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친구에다가 블러를 주는 거예요.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뭐 아무 블러나 주셔도 됩니다. 저는 패스트 박스 블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10 정도 줘볼까요? 10.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디스맵이 먹여졌을 때를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겠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좀 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를 5 정도, 4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너무 스무스하니까 저는 약간 레벨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벨을 이렇게 주면은 이게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이 알파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RGB가 아니라 여기서 이 알파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조절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컨트라스트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오퍼시티를 한 50 정도로 줘볼까요? 50?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칼같이 잘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제 둥글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Duplicate with File Name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렌더를 걸면은 이 파일 이름과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것이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누르는 순간 이 파일 이름이 이미 있다. 이게 덮어 씌울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오케이. 누른 상태에서 다시 C보드로 돌아갈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친구를 리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렌더를 다시 거시면은 저희가 방금 덮어 씌운 게 적용이 됩니다. 리로드 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굉장히 샤프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런 식으로 약간 각이 생겼죠. 지금 이 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죠? 이 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얘를 좀 그러면 줄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얘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럼 얘를 아까 이 작업을 해줬는데 이걸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블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이 기존의 라인들도 조금 더 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바꿔주기가 이제 일이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Ctrl Shift C를 눌러서 컴프로 묶은 다음에 얘는 라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솔로 보기를 한 다음에 심플 초커, 이 심플 초커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맵이 있을 때 이 외곽 부분을 한 픽셀씩 깎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를 한 이 정도로 줘볼게요. 그럼 충분히 얇아졌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Duplicate with File Name 한 다음에 렌더, 그 다음에 C4D로 돌아와서 얘를 리로드하고 다시 렌더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블러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이 블러도 조금 줄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도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두꺼운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방금 저희가 줄여준 이 얇은 라인 있죠?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블러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이 얇은 라인에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더 얇아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블러가 4가 아니라 한 3 정도로 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이길 빌면서 오케이. 렌더링을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리로드, 그 다음에 렌더 다시 걸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은 얘가 저는 좀 더 일자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사선으로 됐죠. 왜냐면은 그 UV 맵이 얘를 이렇게 얼굴을 쭉 펴준 거기 때문에 얘를 얼굴을 이렇게 다시 감싸줬을 때 이런 식으로 둥글게 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냥 너무 눈에 띄는 것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 이쪽 부분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 그래서 얘 포인트를 잡고 조금 올려주도록 하고, 얘도 이쪽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라인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 우선 이 플립된 부분 있잖아요. 다시 그냥 지워주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퓨어레프에 캡처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올려줄게요. 이 친구를 잡고 얘를 클릭해서 이 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얘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포인트를 추가해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전 얘가 좀 그나마 일직선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줘서 얘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 준 다음에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렌더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잘 되길 바라면서 리로드, 그 다음에 오케이, 잘 됐네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서브스탠스 페인터 같은 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다른 툴을 사용하셔서 더 완벽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툴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에 이렇게 살색이 아니라 여기가 메탈 재질로 돼 있어서, 얘가 원래는 메탈 재질의 이제 사이보그 로봇인데 그 위에 인간 피부를 붙여놓은 그런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 넣고 옥테인 그라디언트 이렇게 넣어주고, 이번에는 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베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머티리얼 레이어라고 있는데 얘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드를 연결할 수 있게 생깁니다. 제가 유니버설 텍스처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레드 시프트를 사용했었잖아요. 그 레드 시프트에는 이 유니버설 텍스처처럼 이렇게 한 쉐이더 안에 이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옥테인 머테리얼은 예전 방식은 믹스 텍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막 텍스처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유니버설 이 텍스처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한 머테리얼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머테리얼들을 추가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니버설 텍스처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 머테리얼 레이어에다가 지금 생겼죠? 여기다가 add 레이어 해서 메탈릭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제가 만든 이 텍스처를 연결해 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얘를 레이어 오퍼시티에다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텍스처의 흰 부분에 이 메탈 텍스처가 적용이 되고 이 검은 부분에는 적용 안 된 모습이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얘를 인버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둘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좋죠? 근데 지금 컨트라스트를 좀 세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베벨 부분 영역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얘를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쪼여서 이 안쪽 부분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메탈 느낌이 너무 강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흰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를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러프니스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괜찮아진 것 같죠? 이제 이런 메탈 느낌이나 이런 뎁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사이보그 라인 디테일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작한 캐릭터 베이스에 사이보그 라인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보그 디테일을 더 올려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